네,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배정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길 오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처음 정기총회를 소집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원을 해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앞으로도 총회가 계속 모임들이 계속 있습니다만은 총회 참석률은 외부에서 다 보고 있어요. 특히 구청에도 보고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총회 참석률이나 찬성률 이런 것들은 우리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상당히 큰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총회라든지 모든 설명이라든지 조합에서 주최하는 거에 좀 적극 참여해 줌으로 해서 그게 바로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에 이렇게까지 저희들 또 옆에 주변 조합에 비해서 3개월 만에 이주를 완료하고 그런 것들은 정말 실적으로 남는 거고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어떤 조합보다도 재건축에 열망이 강하다 이렇게 그게 숫자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사실은 조합장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총회 때 또 우리 또 새로 또 3기 조합도 출범을 했고 해서 우리 이사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인사 말씀 하시기 전에 단체로 이사님들께서는 좀 일어나셔서 뒤로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들 같이 좀 일어나 주시죠. 강사님 오셨어요? 강사님 안 보이시던데? 뒤로 돌아보시고요. 사실 여덟 조합장까지 9명인데요. 지금 일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제일 오른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송석철 이사님, 네, 그 다음 앞에 계시는 유광열 이사님, 네, 이동원 이사님, 전고정 이사님, 이동준 이사님, 이동준 이사님. 사실 지금까지 어려운 결정들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또 더 어려운 일정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조합장 혼자 절대 안 되고요. 같이 가는 거고 같이 심도 있게 또 조합장이 또 빠친 거, 누락된 거 이런 것들 다 챙겨주시고 해서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무난하게 타 조합에 비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말씀,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인사를 조금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투표하기 때문에 다 가시기 때문에 전달 사항을 좀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사항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안 넣어줘. 조합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사실 일정이잖아요, 일정. 저희들이 어렵게, 어디 지금 주변에서 지금 3일 조합 같은 데도 지금 4월 21일부터 이사를 준비하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이주가 완료된 사업장이 없고 3개월 만에 진행되는 데가 없습니다. 3일 같은 데도 제가 우리가 했던 방식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기간을 준 게 45일을 주더라고요. 45일을 주고 또 15일을 추가를 주고 그때 안 되면 연도 조정을 가겠다.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던데
그렇게 간다 그러면 아무 정말 우리가 무면으로 운전을 하다가 보면 잘 운전 도착지까지 잘 가면 이상이 없지만은 사고라도 하나 난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3개월 만에 이주가 완료됐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이 좀 철거잖아요. 조합원님들께서 철거 맨날 언제 하느냐고 말씀드리고, 제가 조합 간담회 때도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은 안전관리나 환경관리가 강화돼가지고 성면철거라는 게 중간에 있어요. 그 성면철거를 다 하고 본건물 철거를 하는데, 그 본건물 철거를 하는 게 최종 목표가 제가 지금까지 내년 6월 말까지 끝내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월 1일 날 실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면서 그림을 저렇게 여러분 보셨죠? 저 그림들 저렇게 그려놓고 전체 협력업체들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특히 이제는 건설 회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고 건설 회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진짜 고요하게 평화롭게 조합장 생각대로 잘 가야지 내년 7월 1일 날 실착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2트랙, 3트랙으로 다 해서 인허가대로 가고, 우리가 일하는 건 일하는 것대로 가고, 그렇게 해도 좀 그렇게밖에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상하 1차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보다 한 2년 넘게 들어갔고, 이사만 해도 상하 1차가 옆에 단지하고 좀 비교해서는 뭐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당장 옆에 보이는 게 거기니까 우리보다 조합원 수가 한 반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7월 달에 이사를 거기 시작했잖아요. 그 4개월을 줬거든요. 작년 7월 달에 가서. 7, 8, 9, 10, 10월 말까지 갔고, 저희들은 9월 말부터 돼가지고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갔는데, 지금 이제 거기가 이제 방음을 설치한다고 HBM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음달 5월달에 HBM을 똑같이 받거든요. 그러면 지난 우리 이사 갈 때만 해도, 이사 가는 것만 해도 벌써 우리보다 3개월 먼저 시작을 했는데 벌써 1개월 이내로 좀 단축을 시켰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보이지 않는 돈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성면 철거를 완료를 하고 본건물 철거를 어떻게 하는, 언제쯤 하느냐고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문의를 많이 해요. 본건물 철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현재 철거 업체들이 뭐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서 해야 될 지상물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단톡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렇게 많이 이제 올려드리는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10월 달에 모든 거 이제 성면 철거도 다 끝내고, 그 인허가도 준비도 다 끝내고, 10월 달에는 장비가 올라가서 부르는 걸, 철거해서 내려오는 걸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목표로 지금 건설회사도 그렇고 철거업체도 그렇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철거를 하고 내년에 실착공 7월 1일 날 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요번에 스카이브리지 넣어가지고 건축 통합 심의가 끝났잖아요. 끝나서 그걸로 이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해야 돼요. 그 인가 변경을 해야지 이제 굴토심이나 구조심의 뭐 해가지고 그게 내년 7월 1일 날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그 인허가 사업시행 변경 인허가가 12월 말까지 원래까지 내는 게 끝이고, 그 다음 내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굴토심의 지하 안전성 평가 뭐 여러 가지 구조심의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 착공이 되는 거예요. 실시 도면도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변경에 따라서 그래야지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 조합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조합장 생각대로, 특히 건설회사가 따라와 줬을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합 혼자 가고 싶다고 해서도 갈 수가 없어요. 쉽게 보면 최근에 그 상대원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성남 상대원에
그게 DL에서 했는데 거의 한 1조 공사 정도 되는데 그 공사비 문제를 협상하다가 안 돼가지고 건설사 바꾼다고 우리 지금 GS가 거기 하겠다고 지난주 총회 해가지고 DL 건설을 그 해지 신고가 통과가 됐어요. 이제 건설사 뽑는 것만 남았는데 이번 주 뽑을지 다음 주 뽑을지 모르겠어요. 한 1조 정도 되는 공사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내년 7월 1일 착공한다는 게 조합장 생각이지 엄청나게 난제가 있고 조합 혼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 지금 제일 가까이 있는 마천 4구역이에요. 이게 공문이 마천 4구역 공문이 이게 작년 3월 31일 날 보낸 공문이에요. 이 공문이 이게 언제냐면 여기 보시면 21년도에 21년도 7월 달에 공사비 산출해가지고 얼마에 평당 528만 원, 584만 원 저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21년도. 우리는 언제 했어요? 우리는 23년도에 했잖아요. 23년도 7월 8월 달에. 얼마에? 평당 718만 원에. 근데 지금 이게 3월 달인데 지금 584만 원인가요? 584만 원에 평당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달라 그런지 알아요? 현대에서 DH로 하는데 959만 원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마천 4구에. 물론 DH 하이엔드 브랜드 맞아요. 지금 우리 조합원님들께서도 물론 우리는 계약을 했습니다. 평당 얼마에? 718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저기서 718만 원에 내년에 실착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조합원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조합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 조합장은 내용을 뻔히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조합장 한 몇 달 더 할 욕심에 아무도한테 이야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내년 7월달 가서 건설사 못한다 그러던데요. 조합장님들 의견 결정하세요.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만큼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만은 GS건설도 물론 수주를 718만 원에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계약은 건설공사비 지수로 해준다고 해놨어요. 23년도부터 지금까지 건설공사비 지수 한 5% 정도 정도밖에 안 돼요. 올라가서. 그거 받고 실착공을 하겠느냐? 아무 무리 없이.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GS건설은 실착공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 물론 GS건설을 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건설회사 다 그래요. 실착공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는 자기들 손해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사 갔잖아요. 이주비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조합장은 그 내용을 알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정말 고민이 커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사님 일어나셨지만 이사님들 조합장이 100을 고민을 하면 우리 이사님들도 90 이상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솔루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합원님들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7월 1일 날 실착공을 해서 40개월이잖아요. 7월 1일 날 실착공 할 때면 30년 말에 돼. 그 지연되면 31년 넘어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유로 30년에 해달라고 단톡에도 올렸잖아요. 조합장 혼자 하고 싶다고 하느냐 이거지. 그런데 건설회사에서 삽을 안 뜨면 그만큼 지연되는 거예요. 그 삽을 뜬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랬죠. 우리가 이주할 때도 사실 관리 처분 인가가 끝이 나면 조합원님들은 이사 가야 될 법적 의무가 있고 우리는 이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 가려는 공고나 똑같아요. 관리 처분 인가가 법적으로. 또 그렇고 우리는 가야 돼. 왜? 돈이 없어서 못 가. 돈이 없어서.
금융기관 선정한다고 그만큼 걸렸음에도 제가 그때 목표를 세웠던 게 6월이었어요. 6월. 조합에서 우리가 늦게 한 게 아니에요. 인허가 다 받고 갈 준비가 다 됐어. 금융사 선정까지 다 해도 돼. 그런데 그때 금융사 선정할 때 뒤에서 건설해서 연대보증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본사 책임을 대표이사 결제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3개월 걸린 거예요. 3개월. 그래서 9월 말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연도소정 빨리 해가 우리 집에 나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왜 갖다 붙이느냐고 막 어떤 사람 조합장한테 와가지고 멱살도 잡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원래대로 왔으면 그게 우리가 민도소정도 크게 빠른 것도 아니었어. 관리청이가 끝나고 바로 했으니까. 이게 딜레이 되다가 보니까 금융사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딜레이 되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나를 조합원을 픽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니까 항의도 많았고 했지만 결과는 그건 잘 끝났지만은 실착공은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조합원님들은 빨리 30년 만에 이사를 입주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분담금이잖아요. 분담금을 안 높이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공사비는 적정 공사비를 줘야 돼. 걔들이 손해보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적정 공사비를 주려면 조합장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사업시행 인가 도면에 우리가 건축 심의는 세대수라든지 평면이라든지 청수라든지 이 결정이 다 됐어. 근데 공사를 어떻게 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책자에 최고의 하이엔드 브랜드로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해도 물론 법에 걸리는 건 있겠지만 그대로 해가지고 건설 공사비 줄 수 있으면 제일 정답이야 그게. 그러면 사업을 안 파고 딜레이 하면 우리는 한 달에 20억씩 이자 나가잖아요. 건설사는 답답한 게 없어. 1년까지 끊은 데도 있어요. 우리주택지구. 저기 지금 그 아까 이야기했지 성남 상대원 같은 데도 일이 안 되니까 시구사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 금융비용 이자가 들어가고 데미지는 분담금은 뭐 얼마나 챙길지는 몰라서 금융비용 따지면 그게 그거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조합장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718만 원 할 때 공사비가 설계 예가가 980만 원짜리였어요. 980만 원짜리. 980만 원짜리를 718만 원 주고 경쟁입자 시켜가지고 한 거예요. 약 한 73% 정도 돼. 73%. 그럼 지금 내가 물론 재성 들고 너 얼마 주게 먼저 줄게 절대 이야기 안 하죠. 그렇지만은 공사비 가만히 있어가지고 성남 상정처럼 400만 원 절대 올려줄 것밖에 우리는 400만 원 절대 뭐 하면 그냥 다 때려 부수고 내가 지경으로 하겠지만은 400만 원까지는 올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진짜 손해 가지 않는 본인의 보사에 합당한 금액을 만들어가면서 같이 끌고 가야 된다. 왜 우리 담당자들은 회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대표이사 결제 맡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 결제 못 맡으면 앞으로 진도가 못 나.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담당자는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제 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여건을 누가 만들어주냐? 조합에서 만들어줘요. 조합에서 누가 만들어주냐? 책임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조합장밖에 없다 이거지. 내가 조합장 한 달이라도 더 할 욕심이 있으면 내 이야기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한테 닥치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테 내가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분담금을 안 올리는 방법은 고급화를 시켜가지고 분양가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많이. 근데 분양가를 많이 받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가지고. 그럼 분양가 끝나고 나서 입주할 때 우리 아파트가 좋으니까 비싸게 팔리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분양은 그래도 2차까지 가서 입주할 때 되면 저 아파트는 좀 특이하니까 그걸 언제 만들어야 돼? 만들고 싶으면 지금 만들어. 지금 사업시행 인가 변경 도면 들어갈 때 내가 방향을 제시해서 주지 않으면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변경을 한 번 더 해야 돼. 이 절차를.
그때 마음이 바뀌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사업시 인가 변경하고 내년 7월 1일 날 착공을 하려 그러면 지금 의사결정을 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지금 누가 의사결정을 해주냐 이거죠. 목을 내놓고 조합장이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 계시는 이사님들께서 동의를 안 해주시면 혼자 못해요. 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 혼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제 건축은 리더십이 아니고 그거너스예요. 그거너스. 혼자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가야 되고 그렇게 이사님들이 부담없이 결정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조합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건 우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사비를 제가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올려준다고 가정을 하면 800만 원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거꾸로 1150만 원에 1200만 원짜리 공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더 400만 원 올려주느니 가만히 있어도 그 돈 안 주고 착고가 안 돼. 그러면 우리는 한 개라도 공사를 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층을 더 파든지 응? 뭘 해서 뭐 커뮤니티 시설을 뭐 없는 커뮤니티 시설을 늘리든지 뭘 해서 같은 1100만원짜리 1150만원짜리 공사를 만들어 놓고 야 그럼 평당 얼마 줄게. 사장이 평당 얼마 건설회사 사장이 평당 얼마 이걸로 그냥 보지. 야 그 내부 내역이 뭐가 들어가 있어. 이것까지 결정 그냥 평당 쉽게 이야기하면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은 지하철건설에서 요즘 경쟁력 있게 타 회사에 비해서 엄청나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주를 하고 있어요. 그 수주하는 가격이면 하지 않겠냐. 그건 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우리는 왕창 더 비싸게 받아야 된다. 할 수 있는 거. 한 천원 더 받든지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우리 뭐 몇 번 현지에서 오픈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스카이브리지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야기하면 타조합에 흘러가면 우리의 특화되게 흘러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하 한 층을 더 파도 또 타조합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 있고 특화된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프라자 조합은 타조합에서 하지 못한 거 그런 걸 그냥 마감재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유럽산 타레비를 써도 마감재로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건 한계가 있다. 전체 시스템을 바꾸고 뭐가 옆에 조합에서 하지 않는 걸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 근데 지하 한 층 더 파고 싶어도 어제 그저께도 계속 회의했잖아요. 교통령 평가하고 6개월씩 더 걸린대. 그러면 못한다. 파고 싶어도 못해. 1번은 일정 관련, 1번은 내년 그러니까 7월 1일 날 착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올리면 올려야지. 그래야 여러분들 이주비용 한 달에 20억씩 나가는 금융비용 절감하잖아요. 가장 큰 거는 조합장이 생각하는 가장 큰 거는 일정 관련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걸 뽑아내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분양가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우리가 가끔 평가자 그때 이야기한 거 보면 약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약 한 일반 분양가 5% 올리면 공사비 한 10% 정도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718에서 10% 올리면 약 한 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718에 70만 원, 790만 원, 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5% 분양가 돌 그때 우리가 4,800만 원 정도 분양가인데 지금 현재 10%를 퀄리티만 높이면 충분히 5%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또 후분양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절대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루션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조합장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 여기 있는 이사님, 대의원님, 조합원들이 다 결정을 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일단 그림을 그거 비슷하게 그리겠다 이거죠. 최대한 고급화시킬 수 있는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찍어놓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업 시행인가 승인 집어넣기 전에 여러분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 결정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고 우리
질의응답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반대하시는 분. 하여튼 동의하신 걸로 알고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조합장 직을 걸고 사실 뭐 조합장 1년도 하고 6개월도 하고 그처럼 아무런 의미 없어요. 원래 약속했던 거 제가 이쪽 분야에서 나름 평생을 이쪽 분야에서 건설 회사의 생리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전직 회사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몸담았던 건설 회사가 3번 부도가 났어요. 3번. 제가 있을 때. 3번 부도 나면서 어렵게 그런 정말 건설 회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들을 저는 거치면서 탑에서 건축 건설 전체를 제가 총괄을 하고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회사 여기 누가 와도 그분들의 생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 대신 저는 조합원님들의 이익을 지키는 게 분담금을 맞추고 일정을 맞춰주고 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그것을 제 인사 말씀 그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 시 유의사항 설명에 앞서서 혹시 장내 강승민 조합원님 계십니까? 강승민 조합원님. 신분증 옆에다 줄 테니까 찾아가십시오.